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16회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릴레오를 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이제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구독자 1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다른 또 이제 100명을 목표로 네, 꾸준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자료의 값들을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수치를 구한 다음에 그 수치를 가지고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기술 통계량, 또 기술 통계량,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린다면 네, 이 기술 통계량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갖습니다. 네, 또 이 기술 통계량을 요약 통계량이라고 그러고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양적인 자료의 중심이 어디냐를 알려주는 값이고요. 이 중심을 또 다른 말로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적인 자료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알려주는 퍼짐, 또 이런 말을 한자로는 삼포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포의 모양. 양적인 자료가 대칭인지, 그 다음에 중심의 높이가 얼마나 뾰족한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분포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과 퍼짐을 이렇게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키하고 이 몸무게를 조사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키가 190cm고 몸무게가 50kg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키에 대한 정보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매우 말랐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옛날에 졸라맨처럼 이렇게 키는 크고 삐쩍 마른 이런 사람을 그릴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키를 조사했더니 그 사람도 보지 못했는데요. 키는 150cm고 몸무게는 120kg이다 라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왔다고 한다면 우린 이 정보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그린다면 네, 이렇게 매우 뚱뚱한 이런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있어서 이 사람 두 사람을 보지 못했고 두 사람에 대한 키에 대한 정보, 몸무게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마른 사람인지 뚱뚱한 사람인지 또는 보통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량이라는 거는 양적인 자료에 대해서 꼭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중심, 그 퍼짐은 이 사람에 있어서 키, 몸무게와 같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자료는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 연산을 통해서 이 숫자를 하나를 구하는 거죠. 중심을 나타내는 숫자와 이 퍼짐을 나타내는 숫자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숫자를 통해서 이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뭐 양적인 자료가 말랐는지 또는 양적인 자료가 뚱뚱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이 중심 또는 퍼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키가 180cm라는 정보가 왔다고 한다면 키라는 정보가만 온다면 이 사람이 뚱뚱한지 보통인지 말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몸무게가 같이 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75 또는 70이라고 한다면, 아, 이 사람은 보통 체격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하나만으로는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기 어렵고요. 또 퍼짐만으로도 또 알기는 어렵고, 이 중심과 퍼짐, 이 두 가지를 다 알 때, 또 분포의 모양까지 알 때,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 중심, 네, 중심 또는 대표값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부분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또 해보고요. 그렇다면 중심이라는 게 뭔지, 대표값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해보고 요 안에 네 가지 값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값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통계량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중심이거든요. 중심 또는 이거를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중심이라고 한다면 양적 자료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양적 자료들이 어느 값에 몰려 있는지,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무게의 중심.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건 무게의 중심. 그러면 저희가 어느 지점에다 놓는다면, 여기다 이렇게 뭔가를 놓는다면, 이 왼쪽의 무게와 오른쪽의 무게가 이제 같아서 넘어지지 않는 어떤 균형의 추 같은 그런 역할하는 이 값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값, 중심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대표값인데, 이제 대표값이니까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표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를 보는 거죠. 그럼 대표하려면 대표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양적 자료들이 되겠죠. 그러면 많은 양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우리는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값을 구한다는 거죠. 이 하나의 값이 대표값이 되겠죠. 그럼 이 대표값은 여기를 대표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대표한다는 건 뭐냐면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작은 최소값, 가장 큰 최대값,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지만 과연 그 값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할까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통계에서 대표한다라는 거로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모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집단. 연구자가 관심 있는 전체 집단 또는 분석하는 대상자가 정말 관심 있는 어떤 전체의 집단, 모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그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알고 싶다 한다면 여기서는 유권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모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권자가 약 4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4천만 명이 모집단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4천만 명을 다 조사할 없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이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뽑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표본을 뽑을 때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표본이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표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본을 어떻게 뽑을까 이제 표본 논이 되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표본을 뽑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대표한다라는 거가 나오거든요. 대표한다. 그러면 이 대표한다라는 것은 이 표본이 이 모집단과 상당히 똑같을 수는 없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모집단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뽑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양적인 자료에서도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요 양적인 자료들을 가장 비슷하게 설명해주는 어떤 값, 이런 값들이 이 대표값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한다라는 거에 제가 볼 때는 이 대표한다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뭐하고? 이 양적인 자료하고 요 대표값하고 최대한 비슷하도록 뽑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값이 되겠고요. 대표한다라는 건 성질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자료와 그 자료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뽑은 이 값과 비슷하도록 되도록 하는 게 대표값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저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 대표값을 얻었지만 이 대표값이 이 전체랑 비슷하게 된 값일 수 있고요. 또는 이 전체 요 자료들과 전혀 다른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값들이 대표값으로 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나가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중심이라는 거는 양적인 자료들이 어느 값에 몰려있는지 또는 이 균형의 추하와 같은 무게중심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대표한다라는 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적인 자료와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와 가장 비슷한 어떤 값을 우리가 계산해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 값에서는 네 가지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심, 대표값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가장 유명한 거기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사평균. 이 절사평균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위수가 되겠고요. 이 중위수를 중앙값이라고도 합니다. 중앙값.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최빈수가 되겠습니다. 최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영어로 mean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average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mean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1, 2, 8, 9라는 4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 4개의 데이터의 평균은 이 데이터를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4로 나누죠. 보통 이거를 평균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확장이 된다면 이 평균에 대한 공식을 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자유도로 나눈다 라는 이 자유도의 개념을 이해하셔서 그래서 평균을 좀 그렇게 앞으로는 데이터의 개수가 아니라 이 자유도로 나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표준 편차 분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은 4분의 20이 돼서 이 4개의 데이터의 평균은 5라는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이제 평균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몇 개 더 해보면 1, 2, 8, 9 이렇게 해서 요 4개 데이터의 평균이 이제 5가 나왔다는 걸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1, 2, 8, 89 그래서 요 구였던 데이터를 나머지는 안 바꾸고 이제 하나의 값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4개의 데이터의 평균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00이 돼서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1, 2, 8, 989 이렇게 한다면 요 끝에 있는 요 하나의 값만 저희가 계속 변경해 보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4개 데이터는
4분의 1000이 돼서 여기 이제 2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양적인 자료를 대표해주는 값으로 가장 유명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동일한데 이 하나의 값을 저희가 이렇게 크게 변경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평균이 5에다가 25에다가 또 250으로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 대부분의 데이터들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상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상자 그림에서 이상치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렸는데, 이상치 아웃라이어, 양적인 자리 중에서 이상하게 크거나 이상하게 작은 이런 값들을 이상치라고 했는데요. 평균은 보시는 것처럼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마 오늘은 평균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해보면 1, 2, 8, 9, 그래서 이 평균이 5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 컴퓨터에 데이터가 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몇십만 개의 양적인 자료를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양적인 자료 안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이나 통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수많은 양적인 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평균을 구해주겠죠. 그럼 평균이 5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적인 자료를 못 봤어요. 볼 수도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평균 5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우리는 그 자료를 해석을 해내야겠죠. 그러면 아까도 짧게 소개한 것처럼 중심, 이게 이 4개의 데이터에 우리가 보지 못한 4개의 데이터의 중심이고요. 또 이 4개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대표하는 거로 본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5라는 거가 이 4개의 데이터를 대표한다는 거죠. 대표한다는 거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값들은 이 평균이 이 4개의 데이터를 잘 대표한다면 이 평균이란 5라는 값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값들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값이 다 5라는 것은 아니고요. 5와 상당히 비슷한 값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3, 5, 4, 6, 이렇게 아닌가? 이런 5와 가까이 있는 값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대표값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보면 우리는 이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런 값들과 평균 5와 비슷한 이런 값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 보면 1, 2, 8, 9였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상상했던 이 값들과 실제 값들을 보고요. 이 값들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 평균이라는 값은 이 4개의 데이터 1, 2, 8, 9라는 거를 잘 대표해 주는 거가 되겠고요. 3, 4, 3, 5, 4, 6 요 값과 요 실제 값과는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평균은 대표값으로 뽑혔지만 대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로 본다면 아까는 1, 2, 8, 89였고요. 요거의 평균은 25가 나온 거죠. 그러면 저희는 실제에서는 요 4개의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요 평균이 되겠죠. 평균. 네, 평균이 됩니다. 평균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25와 비슷한 값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25, 25, 26, 이렇게. 그래서 25와 매우 가까운 값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현재는 평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에서는 1, 2, 8, 89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8, 9와 우리가 25로 보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5라는 이 평균은 요 1, 2, 8, 89라는 요 4개의 데이터를 잘 대표하지 못해죠. 대표값으로 뽑혔지만 대표값으로 역할을 못해주죠. 그 이유는 이 평균이 요 89라는 이상하게 큰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평균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요 1, 2, 8, 9라는 대부분의 데이터도 대표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큰 값도 대표하지 못하는 네, 정말 네, 생뚱맞다라고 표현할까요? 25라는 평균은 이 데이터 실제 데이터라고 비교한다면 네,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를 대표를 잘 못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예, 양적인 자료를 대표해주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상하게 크거나 이상하게 작은 값이 있으면 평균은 그 양적인 자료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만으로는 양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이 자료 안에 양적인 이상하게 크거나 이상하게 작은 이상치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평균을 해석할 때는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에 이상치가 없다면 이 평균은 그 양적인 자료를 잘 대표해 줄 거고요. 만약에 이상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평균은 이 양적인 자료를 대표하지 못해줘. 그래서 이상치가 있을 때는 평균으로 이 양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평균에 대해서 기술통계량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자료의 중심, 양적인 자료의 대표값이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값으로서 유명한 평균, 요 하나 부분만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사평균과 또 중위수, 최빈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전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R을 통해서 해보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